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배경화면이 참 이런 화면을 볼 때마다 참 저런 데다 이제 발 담그고 이렇게 좀 놀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정말 멋있는 경치네요. 저런 데 가가지고 딱 발 담그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배경에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많이 빠졌고요, 밤중에. 그래서 비트코인이 왜 빠졌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이슈들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다우가 좀 많이 빠졌어요. 다우가 0.7% 빠졌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소폭 올랐습니다. 빅테크 애들은 견조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뭐 요 정도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계속 최근에 뭐 말을 할 때 이렇게 나눠서 부진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제도 넷플릭스 2.7%, 테슬라 2.6%, 애플 1.5% 정도를 제외하면 뭐 좋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특히나 이쪽에 보면은, 근데 사실 이제 뭐 부킹닷컴이나 이런 회사들은 뭐 라스베가스 샌즈 이런 회사들은 좋았어요. 그래서 뭐 델타 영향이라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차익 실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3M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4.5%나 하락을 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모더나만 좀 반등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제 제가 좀 낯뜨거운 얘기긴 한데, 미국장이 휴장인지도 모르고 깜빡했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있었던 그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이건 너무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있으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간밤에, 비트코인이, 저점으로는 마이너스 17%까지 하락했다가, 조금 반등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10% 정도 수준이고요. 이더리움은 더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도 많이 이제 하락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비트코인 가격은 우리가 이때니까요, 뭐 대략 한 7월 뭐 저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은근히 소리 없이 강하다. 어제 이제 제가 내가 앉아 뭐 이거 했는데, 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엄청 많이 오르는 동안 사람들이 막 관심 없다가 이쯤 올라오니까 이제 막 기사들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났던 일이 뭐냐면은 엘살바도르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네 시골에 있는 그런 가게에 자, 비트코인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어제 처음으로 엘살바도르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는데, 그 내부적으로는 반대한다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도입이 되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신뢰를 깨먹는 이슈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좀 하락을 한 것 같고,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비트코인 나온 지 7년, 8년 됐는데, 니네들이 한 게 뭐 있냐? 뭐가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폄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 말씀이 되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비트코인은 특별하게 이룬 게 없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이번에 법정화폐로 도입된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일 정도로, 엘살바도르 무슨 나라야? 이런 정도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에서 법정화폐가 됐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을 정도로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 그렇게 아직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방향으로 보면 그냥 계속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미래에 이렇게 비트코인을 어쨌든 메타버스 얘기 많이 하는데, 메타버스에서는 비트코인을 쓰든 뭘 쓰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 이 과정에서 뭐 달러가 야 어쨌든 돈 쿵, 뭐가 어쨌든 돈 쿵, 뭐 이런 일들은 되게 많겠지만 일로 가는 힘은 뒤로 백하진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가격이라는 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빠졌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지금 비트코인이 뭐 여기에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돌아놓고 보면 이 정도 내려왔다가 또 다시 이 정도 올라왔다가 이 정도라고 할지 아니면 여기 있는지, 그래서 여기도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될지 아무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왜 사람들이 진짜로 메타버스 세상으로 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메타버스 세상으로? 이 생각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야 메타버스가 좋대더라, 메타버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메타버스 세상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동의는 뭘까?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는데, 저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동인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뒤로 가는 일은 없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 감안했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돼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전망은 그래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펀더멘탈리는 가는데 오버슈팅했다가 언더슈팅했다가 계속 가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전망은 하기 어렵지만, 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펀더멘탈은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거다라는 거고,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뭐 그냥 뭐 그래? 뭐 그러면서 뭐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더 많은 뭐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기사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면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말씀 좀 드리면, 비트코인 랠리에도 웃지 못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돼 있어서 빅4를 제외하면 줄 폐업이 예고돼 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건데 이게 있어요. 우리 국내 이야기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사실상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의 기사니까요. 진짜 2주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빅4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원화 마켓을 중단을 할 거냐, 여러 선택지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정도의 내용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물론 뭐 17일 전후로 폐업을 알리는 중소형 거래소가 많이 눈에 띌 것,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혹시 거래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그 내용들 그냥 뭐 제가 전망하는 건 아니고요. 뭐 폐업을 할지 어떻게 할지 뭐 무슨 뭐 거래소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일정이 있다. 17일 날 그거는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릭 순서대로 보면은 미국 국채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이제 금리가 조금 올랐어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모건 스탠리가 10월 증시가 험난할 것 비중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9월에서 10월 달 사이에, 이슈가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아직도 미국에서의 부채 한도가 전혀 어떻게 협상할 건지가 결정이 되지 않았죠. 부채 한도의 이슈가 있고요. 이 부채 한도 이슈가 문제가 되는 시점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 정부의 돈이 다 떨어질 때입니다. 지금은 아직 현금이 있어요. 현금 4,5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안 되지만 이게 만약에 다 떨어진다. 근데 그 시점이 아마 이제 9월 말 10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수급적으로 봐도 9월 때 이제 추석한다고 뭐 요새 뭐 주식 팔아가지고 세뱃돈 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추석을 전후로 어쨌든 자금 수요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10월로 가면은 또 뭐가 있죠? 대주주 과세 문제. 이게 또 이제 사실 넘어야 될 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악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으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이구 뭐야 이거 그러면서 당하지 말고 악재가 있다. 악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악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이제 각오를 하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거지. 주가가 뭐 위에 막 계속 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 엘살바도르 이슈가 참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월가의 전문가들 이번 시 이슈 전망 엇갈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델타 변이 우려의 혼조가 됐지만 나스닥은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요. 뉴욕 전문가 시각을 한번 볼까요? 뉴욕 전문가라고 해봐야 델타 변이 여파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델타 변이 영향 때문에 경제가 지금 어쨌든 한번 미국 고용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문가라고 해봐야 뭘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문가는 뭐 미래를 알 수 있나요? 자,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는 뭐 의미가 없어요. 과거를 설명하는 거는 잘할 수 있죠. 과거를 설명하는 거네.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니까 과거를 설명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나 미래를 맞추는 거는 저도 굉장히 불확실성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고 전망하는 거예요. 델타 변이 주목해야 된다. 이거 누가 모르나. 할 말 없으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거는. 그렇고요. 모건 스탠리는 이제 9월, 10월 달에 증시 험난할 거다. 뭐 안 좋은 악재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테이퍼링 어떻게 될 건지 아직 저는 이제 피크는 지나갔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됐으니까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델타 영향도 아직은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보면은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확진자들 보면 말레이시아가 제일 힘들었잖아요. 근데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이는 보이고 있으니까 이 델타에 대한 우려도 진짜 우려가 심각했을 때보다는 이제 지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수소 관련된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스몰캡 담당하는 저희가 나승두 연구원이랑 같이 보고서를 썼고요. 수소 시대를 준비하며라고 돼 있는데 제목은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수소 투자자들도 알아야 되는 매크로. 그러니까 매크로 애널리스트로서 제가 이제 수소는 잘 모르지만 왜 매크로를 알아야 되냐? 왜 캐시우드 그 유튜브 저는 구독을 해놓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분이 항상 매크로 얘기하세요. 아니 뭐 기술 얘기만 하면 되는데 왜 매크로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크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매크로 얘기를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왜 이게 큰 그림에서 수소가 왜 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수소가 가더라도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것처럼 펀더멘탈은 뭐 이 방향으로 가는 거 알겠어. 펀더멘탈은 가겠죠. 뭐 어떻게든 갈 겁니다.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뭐 가겠죠. 그러나 주가는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더슈팅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방향이 간다라는 거 하고 지금 주가가 언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고 언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매크로가 정하는 거거든요. 매크로가 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수급, 정책, 뉴스 뭐 이런 것들은 더 작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해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걸 잘 알아야 돼서 저는 이제 뭐 세상의 변화나 그 밑단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거는 매크로 변수이기 때문에 이게 왜 올라가고 빠지는지를 알아야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 사고 여기서 팔아야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승두 연구원이 수소를 굉장히 오랫동안 봐온 친구라서 이분이 이제 주목한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스는 이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지금 뉴스 많이 나왔고 관련된 주가들 많이 올랐는데 따라 사세요. 가자! 이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주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그림에서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준비. 오늘 이제 그 스크린 를 통해서 줌 미팅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가는 주봉 차트 좀 이렇게 2주 동안 올랐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어쨌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2주 동안 늘어났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렸고
근데 어제 뭐 소리 없이 강하다 그래가지고 뭐 했는데 어제는 좀 주가가 0.4%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뭐 이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가의 궤적을 우리가 뭐 항상 마음속을 그려놓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뭐 3,300을 지금 당장 뚫을 수도 있죠. 뚫으면 좋죠. 근데 뚫는다고 생각하고 막 가자 해야 되는데 왜 안 가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울지 말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근데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요게 이제 한 40%, 요게 30%, 요게 30%. 아니야. 제 생각 이거 좀 바꿔볼게요. 지금 현재 제 생각은 여기 한 25%, 여기 40%, 여기 35%? 아니야. 여기 그 정도는 아니 30%는 아니에요. 한 이게 아무튼 요럴 가능성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좀 그 과정이 상당히 좀 지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요렇게 옆으로. 근데 이 과정이 이제 막 올라가는 듯 못 올라가고 올라가는 듯 못 올라가고 자꾸 이러면 지치니까 뭐 추석 연휴가 아까 말씀드렸던 악재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해야죠. 홀드 해야죠. 홀드. 그리고 캐리온 있잖아요. 캐리온. 제가 작년에도 항상 말씀드렸던 그 노래 있잖아요. 캐리온 끌고 가 버텨내 뭐 이런 건데 좋은 주식으로 아마 이제 이 과정에서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만약에 간추려내시고 그렇다면 좋은 종목이고 뭐 주가가 많이 이제 내려와 있다면 캐리온 하시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인데 미국 금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근데 이 구간에서는 너무 많이 빠져서 빠진 것 같다. 1.1이면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올라가더라도 지금 여기가 1.5%예요. 1.5% 이상 올라가게 되면 요거는 이제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이제 이건 전략을 세우는 입장에서 1.5%를 넘어선다. 그러면 저도 이제 고민을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은 여지가 좀 남아 있다. 조금 더 0.13% 정도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1.5를 넘어선다. 그러면은 근데 1.5를 넘어서는 구간에서 막 델타가 뭐 해소되고 전 세계 경기가 와 엄청 좋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뭐 다른 요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가 올라요가 아니고 다른 요인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건 지켜보시죠.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면서 이제 좀 대응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미국 소리 없이 강하다라고 하면서 쉿 레간자 라고 하고 레간자 아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 인증해 주세요 그랬더니 댓글로 여기 보면은 댓글 176명. 평소에는 막 5, 6개, 100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170분이나, 저 알아요. 저 차 그때 레간자였어요. 우리 아빠 차 이거였어요.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면서 추억에 잠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어제 미국 장이 휴장이었는데 휴장인지도 모르고 이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이유가 제가 만들어드린 영상에 보면은, 언제 올렸는지, 그리고 몇 분이 보셨는지도 이게 다 나오고요. 코멘트, 그러니까 댓글이 몇 개 달렸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자랑하는 라이크와 디스라이크의 비중입니다. 99.7%, 99.1%. 누가 라이크 안 하신 분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는 거예요. 있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뭐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구독자분의 퀄리티는 어느 채널보다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이 채널에 오신 분들은 공부하려고 오신 분이지 뭐 종목 하나 얻어가려고 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쉽게 이지컴이 이지고잉이거든요. 뭐 유튜브에서 어떤 정보를 알아서 이 종목
좋아요라고 해가지고 사가지고 돈을 버는 거는 이지 고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번 돈은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나한테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평생에 되게 도움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저는 이제 공부하자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분들만 와 계시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영익 김영익 교수님이랑 찍었던 영상이 가장 안 좋아, 싫어요의 비중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98%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분도 많아요. 왜 저런 사람을 데려와서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데 가서 뭐 종목 얻으셔가지고 투자하셔가지고 성공하시고,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저는 제 채널에는 그런 분들은 그냥 안 오셨으면 좋겠다. 왜 굳이, 저는 그런 것도 안 할 건데 왜 오셔가지고 뭐 하시냐. 열린 사고로, 아니 생각이 다 다른 건데 그 생각을 얘기하고, 저도 김영 교수님하고 얘기한 게 너무 도움이 된 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결론이 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비슷해요. 이 세상이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는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미래를 보는 입장에서는 나는 이런 이슈 때문에 미국의 고용이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김영익 교수님의 생각은 회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회복이 되면은 금리를 더 빨리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주가가 생각보다 더 빨리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런 변수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시나리오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 그러면은 다른 데 가세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굳이 제가, 그러니까 저도 저의 나름대로 저의 생각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이 결정되고 의견을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참고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틀린 게 뭐가 있을까, 당연히 틀리니까요. 전문가라고 해봐야 과거는 설명할 수 있어도 미래를 예상하는 거는 똑같아요. 어차피 못해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조금 더 확률 높은 거에 베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정도지, 뭐 내가 주가가 뭐 어디까지 빠졌다고 어디까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걸 하는 말이죠. 확률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고 확률적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굴이 오늘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편집하는데 오래 걸려가지고요. 그 얼굴 안 나오게 하는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그냥 오늘 얼굴을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비트코인 관련된 그 기사는 한번 좀 꼭 찾아보세요. 네, 오늘 이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